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 TV를 맡은 GPD 고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해석 소프트웨어 관련된 두 가지 이제 새로운 분야의 해석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NCS의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두 분 전문가랑 얘기를 나눌 건데요. 자, 오늘은 이제 단순히 뭐 유동 해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 입자 해석 또 상세 화학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또 시뮬레이션하는 또 해석 이 두 가지 분야를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인사하시면서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S 코리아에서 유동해석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호 프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성 SNE에서 유동해석 기술 지원이랑 뭐 컨설팅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염기환 매니저라고 합니다. 근데 두 분 다 유동 해석 하신다는 분들인데 오늘 왜 다른 해석을 또 얘기하시는 거는 뭐예요? 다 어차피 유동해석 네. 그 저희 제품군 패키지 묶인 거에 네네. 라키도 들어있고 캠킨 프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유동 큰 카테고리에. 자, 오늘 이제 라키하고 캠킨 네. 두 가지인데, 자, 일단 라키란 것은 NCS 라키란 것은 어떤 분야에 많이 쓰이는 겁니까? 보통 입자를 다루는 해석에서는 다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입자는 먼지처럼 작은 걸 수도 있고 이런 마우스처럼 큰 덩어리일 수도 있고요. 네네. 포테이토 칩이나 젤리 같은 것도 입자가 될 수 있고요. 다양한 입자를 다룰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나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생활가전 이런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커다란 입자 고체 말고도 네. 그런 이제 미세공정 같은 데서 네. 또 많이 쓰이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입자. 네. 뭐 오늘 그렇다고 입자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양자역학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아유, 저도 모릅니다. 입자 하니까 네. 뭐 그 뭐야 아인슈타인은 입자, 어떤 분은 또 파동 뭐 해가지고 옛날 말이 많았죠, 물려 그죠? 네, 오늘 입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연매즘은 어떤? 네, 캠킨은 이제 상세 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반응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상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반응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반응을 세세하게 다 나눈 그런 반응을 상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들을 해석함으로써 중간에 어떤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어떤 물질을 제어를 해야 이게 순도 높은 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서 볼 수가 있는. 자, 상세 화학 반응이라니까 딱 와닿지가 않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거죠? 상세 화학 반응. 예를 뭐 불 붙이는 것도 상세 화학 반응이에요? 아닙니다. 어떤 거? 저희가 일반적으로 반응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소 반응해서 이제 저희가 가스 메탄을 연소시킨다라고 하면은 CH4라는 메탄 분자랑 그다음에 산소 O2랑 반응을 시켜서 이제 이산화탄소 CO2랑 그렇죠. H2O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응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응식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원래는 실제는 반응이 그렇게 단순하게 일어나지가 않고 CH4가 수소들이 떨어져 나가고 중간에 또 그래서 이제 이게 1대1로 또 결합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CO2랑 물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경로들을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캠킨인 거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중간 경로들은 사용자분들이 이제 인풋 파일로 파일을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말씀 들어보니까 요새 뭐 탄소 아까 말씀하시니까 요새 네. 탄소세 해가지고 네. 탄소 저감하는 거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잖아요, 기업체에서. 네, 맞습니다. 그럴 때도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캠킨이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요즘에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소세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서 요즘에 수소를 더 첨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암모니아를 첨가를 해서 연소를 시키거든요. 그럴 때 연소에 대한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실험이랑 그런 장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캠킨을 도입하셔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은 저희가 뭐 실험 장치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간략하게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부 화학 반응 하시니까 뭐 화학 뭐 원소 기호도 막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화학 되게 약했거든요. 수능 볼 때 그래서 포기했어요. 화학 그 부분은. 근데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화학 몰라도 좀 들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오늘은 일단 PD님을 이해시킨다는 목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려고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김프로님, 그리고 아까 입자 해석 있잖아요. 네. 입자라는 것도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고체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 오늘 얘기해서 그 입자란 것이 주제 보니까 웨비나 제목 보니까 멀티피직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입자를 뭐 멀티피식스로 본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입자의 거동을 문제를 푸는 거는 과거에도 반복론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있었죠. 이제는 입자가 주변에 바람을 타고 가는 입자일 수도 있는 거고 물 속에 있는 입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입자가 어떤 구조물이 하중을 주면은 구조물이 변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입자 하나만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저 이제 멀티피식스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물리 현상을 결합해서 푸는 거를 말을 하는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김프로님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NCS 라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멀티피식스 문제에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입자 해석 소프트웨어 NCS 라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라키는 DM이라고 하는 솔버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DM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뭐 이산요소법 이런 식으로도 국문으로는 번역을 하고요. 입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벌크한 그런 하나의 솔리드 알갱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 입자들이 힘을 받으면, 현재 시간에도 힘을 받으면 다음 시간에 어떤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입자가 받는 힘들은 뭐 최정력이라고 불리는 힘과 표면력이라고 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최정력은 뭐 중력이라든지 주변 유체로부터 받는 힘이라든지 또는 정전기나 자기장에 의한 힘 이런 것들이 그 최정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표면력은 입자랑 부딪히거나 입자랑 벽면이랑 부딪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힘을 표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을 다 더하면 입자는 분명히 어딘가 움직일 거고요. 벽면을 튀길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시간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것을 DEM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방식이 라키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디스크리트라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입자잖아요. 네. 연결되는 것이 겁니다. 끊어진 거니까 그래서 네. 디스크리트라고. 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이제 유동 해석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런 이제 플루이드 그 유동 플루이드를 액체를 해석하는 거하고 입자를 해석하는 거하고 무식한 질문이지만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둘 다 쉽진 않죠. 쉬운 거는 이미 다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니즈는 다분 어려운 것만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도 그런 걸 조금 더 쉽게 해드리려고 저희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자 해석을 할 때 그 유동 해석하고 그 보통 입자 해석만의 유니크하게 좀 다른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포인트가 좀 다른가요? 입자 해석은 일단 끊어져 있는 다 그렇죠. 개별적인 요소로 계산을 하는 거고 네네. 저희 유동 해석은 연속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유동 해석은 이제 메쉬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네. 얘는 각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계산의 주체니까 메쉬 같은 게 필요 없죠. 네네. 네. 그래서 NCS 라키는요, 저희 입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올해 1월에 NCS 안에 들어온 소프트웨어이고,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차가 달려갈 때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라든지 지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입자로 간주할 수 있고, 그게 차 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라키의 장점이자 강점을 7개 정도로만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라키는 실제 입자를 다룸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입자야 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하리보 젤리처럼 곰 모양 젤리라든지 아니면 포테이토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입자 영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NCS가 이미 그 멀티피식스라고 하는 쪽에 굉장히 강점이 많았는데 올해 1월에 NCS 안에 들어오면서 라키가 라키가? 네, 그래서 NCS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하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동해석이라 그러면 플런트 같은 CFD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SPH라고 그래서 유동 문제를 입자의 흐름으로 보는 또 방법론이 있습니다. 라키가 또 이런 방법론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입자가 깨질 수도 있는데 저희 보시는 것처럼 뭐 입자가 충격을 딱 받으면은 순간적으로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사용자가 어떻게 깨질지 미리 다 입자를 나눠놓은 다음에 그렇게 깨지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DM이라고 하는 입자 솔루션 방법이 그 병렬 연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CPU가 아니라 GPU까지 사용할 수 있고 GPU를 여러 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입자가 천만 개 이렇게 되면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규모 입자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고요. 요즘 뭐 엔비디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 무섭습니다 지금 GPU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의, 커스터마이제이션도 가능하니까 내부 코드도 손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도 확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력학 기능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움직임은 다 라킨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너무 복잡한 모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 NCS 모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멀티피직스 문제로도 마찬가지로 넓히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입자 해석의 전문 기업인 이 락키가 NCS가 올해 이걸 인수하면서 락키 입장에서는 저런 다양한 이제 이런 멀티피직스 환경을 이미 NCS 저런 거 다양한 것이 많이 이미 구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너지가 크게 예상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멀티피직스 문제 중에서 일단 유체 역학, 유동 쪽과 입자 커플링될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들은 입자를 그냥 입자만 풀어서는 정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 주변 유동장을 풀어야 정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유동 해석과 락키가 커플링돼서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 네네. 필요하고요. 여기서 유동장이라면 꼭 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예. 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포함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락키가 그 유동 해석 CFD와 커플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한 장 한 장씩 하나하나씩 네네.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LBM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동장이 입자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입자가 가면서 주변 유동장에다가 영향을 끼쳐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벌크한 그 재질이 움직일 때 주변에 유도되는 유동장을 보는 그런 방법론이 있고요. 그래서 먼지 제어라고 했구나. 건장한 그렇습니다. 생활에 예. 먼지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분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락키가 직접 유동 해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유동장이 있다라고 고정되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입재 살폭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시면은 공기 중에 먼지가 날아가면 결국 공기의 저항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게 될 텐데 그렇죠. 예. 공기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락키 안에 공기가 꽉 차 있고 오케이. 입자는 가면서 공기랑 부딪힌다. 아. 예, 그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이걸로 할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플런트에서 유동장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락키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이클론처럼 지금 입자의 개수가 보통 3천만 개가 넘는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인데 저런 것이 저 사이클론 안에 움직이는 바람을 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모사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트랜지언트 문제인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회전기 같은 경우는 플런트에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유동장 결과를 락키에 주기적으로 보내줌으로써 네. 실제 움직이는 형상에서 입자의 고동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웨이 커플링은요, 입자랑 유동장이 양방향으로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입자가 건조되고 온도에서 건조가 되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라가는지 이런 형상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는 플런트랑 락키랑 두 솔버가 같이 계산되는 코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같으면 뭐 어떤데 뭐 건조라고 하니까 건조기 같은 거 할 때 어떤 건조도 있고요. 저기 네. 알약 같은 거 만들 때 제약할 때 그 저런 방식에다 코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웨이 커플링 중에서 플런트는 유동 해석이니까 이제 메쉬라는 게 있는데 메쉬보다 입자가 클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CFD 메쉬보다 더 크고 입자의 개수가 많지 않을 때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세미 디졸브드 투웨이 커플링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얘도 투웨이 커플링이고 단지 CFD 메쉬보다 입자가 좀 큰 경우에 조금 적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H라고 하는 거는 그 유체 문제를 입자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플런트에 없는 방법이고 락키에 갖고 있는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면에 보이는 그런 SAG 밀이라고 어떤 분쇄기를 말을 하는 건데 물과 돌이 같이 있는 상태거든요. 물도 입자로 SPH라는 방법으로 풀고 돌은 원래 입자대로 풀면은 입자와 그 유체랑 같이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유체 아까 물도 이제 입자로 본다고 해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죠? 물로 그냥 유체로 해도 되는 건데 유체-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 돌이 있는 상황을 플런트에서 푼다 그러면 네. 계산 시간이 너무 지대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그렇겠네. 입자화에서 풀면 계산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는 그런 그렇겠네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크리트라 다 하니까.
정확도는 그래도 정확도는 플런트 쪽이 조금 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연속체라고 하는 그 가정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동장과 커플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유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힘들도 다양한 방법론에서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동장이라고 하면 여기 혹시 뭐 이렇게 공기나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바람이나 그런 거 말고 뭐 전기장 이런 것도 포함될까요? 가능하죠. 네. 어. 그래서 뭐 저희 전자기장 프로그램인 네네네. 맥스웰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기장 필드를 그대로 라켓에 갖고 오면 음? 정전기에서 입자가 휘는 그런 현상도 그 라켓 안에서 똑같이 구현하실 수 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유동해석이랑 라켓을 커플링한 사례들을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진공청소기 사례입니다. 진공청소기 이게 애완동물의 그 채모를 다루는 회사의 사례인데, 그래서 영상이랑 애완동물의 뭐를 다룬다고요? 채모요, 채모. 네. 야. 미용실에 떨어진 머리카락 담는 그런 비슷한 네네네. 청소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라켓 결과고 왼쪽은 그 실험 결과인데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이 모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이제 필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필터처럼 보이는 곳에 지금 입자에서 걸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저기 입자가 많이 걸리면 유체 입장에서는 저항에 걸리고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플런트랑 라키랑 투웨이 커플링을 해서 실제 입자가 차가지고 네. 유동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유동장이 어떻게 변하면 압력이 얼마큼 더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영 그 영역에서 지금 골재가 지금 바람에 의해서 꾹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키랑 플런트랑 투웨이로 커플링을 해가지고 문제를 푼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요, 유동해석이랑 이제 구조해석, FEA라고 되어 있는데 유한요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네. 그 방법과 커플링하는 사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플링을 하는 이유는 입자가 무겁고, 그럼 입자가 무거우면 구조물에 굉장히 큰 부하를 하중을 줄 수 주니까.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풀 수 없으니까 입자는 입자대로 풀고, 네. 입자가 풀어서 입자가 이제 무거워지면 그 압력을 구조해석 프로그램 넘겨주면은 그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그걸 이제 하중으로 받아서 문제를 네. 풀어서 어떻게 변형이 될 거고 어떻게 응력이 걸릴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커플링 해가지고 하는 것이 되게 많아지겠네요. 이제 분야마다. 기존의 방법에서 좀 약간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네네. 정확한 솔루션을 원하고 정확한 현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 NCC에는 구조해석 프로그램 미케니컬이 있고요. 이 미케니컬과 라키랑 연결하는 방법은 NCC 워크벤치라는 그 사용자 환경에서 이렇게 링크만 걸어주면 데이터 전달이 됩니다. 또는 라키에서 미케니컬에서 쓸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두면은 익스터널 데이터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서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라키에서 그 벽면에서 걸리는 압력은 어차피 라키에서 그 벽면도 여기 삼각형으로 쪼개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위치별로 압력이 있고요. 그 압력을 면적으로 환산해서 넘겨주면은 구조해석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제 하중, 힘으로써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라키는 움직이는 그런 그 경계에 움직이는 프레임 모션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미케니컬이라고 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넘길 때에는 그 움직이는 것도 고려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그 트랜지언트 문제가 아니라 스태틱한 문제로 전환이 돼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에 어떤 컨테이너에 지금 그 석재가 담기는 그런 상황인데, 워크벤치에서 그 라키에서의 결과를 미케니컬 쪽에 셋업 쪽에다 링크만 걸어주시면은 네. 오른쪽의 영상처럼 하중이 넘어가서 문제를 풀릴 수 저걸 링크를 걸 때 사람이 저거에 대해서 하중을 다 수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시스템에서 알아서 넘겨주는 거죠? 마우스로 걸어만 주면 오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해석과 라키를 같이 연동해서 푼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 쉐톡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땅에 토양에 어떤 저런 쉐토기가 가면서 땅을 좀 그 안정화시키고 좀 나중에 이제 뭐 모종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로 알고 있는데, 저 그 디스크가 돌아가면서 흙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되게 힘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얼만큼 받을 거며 얼만큼 변형이 일어날 거며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라키는 또 저 토양에 대한 정보, 토양이 결국은 라키 입장에서 입자가 되는데
그런 매개 변수라든지 어떤 입자 형상을 좀 바꿔가면서 또 토양의 특성화를 사용자가 바꿔가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저 토양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토양의 저런 것들은 사용자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거는. 근데 저게 농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농부가 하기에. 보통 이제 농기구를 개발하는 업체에서 네. 하시죠.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저도 뭐 전문 영역이 있으니까 뭔가 방법론이 있겠죠? 네. 예. 그 NCC는 그러면 저런 토양이면 토양, 각 섹터마다 저런 것들, 템플릿 같은 거 저런 것도 갖고 있나요? 저런 것도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매터리얼 캘리브레이터라고 그래서 네.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입자의 조건을 역으로 찾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 포크레인 버킷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석재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걸리는 힘을 분석을 해서 뭐 어디가 변형이 있을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GPU, 멀티 GPU라고 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네. 석재가 굉장히 입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런 멀티 GPU 같은 방식을 써서 계산 시간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다음도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건 휠 굴삭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석재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석재를 퍼 올리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올리면 이제 석재가 이동하는 그런 사례인데, 그래서 돌아가는 모션은 그 락키에서 프레임 모션이라는 걸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저 버킷에 걸리는 하중을 시간의 흐름으로 NCC 미케니컬이라는 프로그램에 부하를 계속 전달을 하면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에 힘이 많이 걸리고 어디가 망가질 수 있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장비들의 얘의 어떤 나중에 미래의 어떤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뭐 확률이라든지 뭐 어떤 뭐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시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적화까지 끌어올려 가지고요. 저 좀 버킷 하나에 대해서 버킷을 제일 가볍게 만들면서 고장도 안 나야 되면서 돌을 제일 많이 퍼날릴 수 있는 상황. 네. 그래서 그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버킷의 길이라든지 네. 반경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 지금 어떤 변수에 따라서 가장 결과가 민감하게 나오는지 이런 거를 분석한 문제고요. 야, 이거는 뭐 그 기업 경쟁력에 굉장히 아주 필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버킷 같은 게 저거 만들려면 저거 비용 엄청 많이 들 텐데 원가도 그렇죠. 그죠? 네. 야. 그래서 그 NCC에는 최적화 프로그램 중에 이제 디자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옵티슬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둘 다 락키랑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최적화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반응면 기법 이렇게 해서 뭐가 제일 최적점인지를 찾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어떤 버킷을 써야 오래 쓸 수 있고 고장도 안 나고 더 많이 실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NCC 락키는 지금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많이 그쵸? 쓰이고 있어요. 예. 쓰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담은 페이지고요. 락키는 이제 실제 형상, 입자도 될 수 있고 머리카락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CAD로 그린 것도 입자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양한 형상을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NCC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멀티피직스 솔루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 다 커버할 수 있고 락키에서 못 움직이면 NCC 모션이라고 하는 또 동력항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같이 또 풀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유동이랑 구조, 오늘 주로 말씀드렸던 이런 멀티피직스 솔루션 쪽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SPH라는 기능 때문에 유체 문제도 내부적으로 입자화해서 푸는 방법도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PU를 써서 계산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락키의 강점이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거 오늘 거 보시면서 뭐 락키라는 소프트웨어가 멀티피직스 입자 해석에 뭔가 강점이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네네. 네, 저는 오늘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GPU 한데 이것이 혹시 뭐 회사에서 GPU를 사가지고 다 셋업을 다 온프레스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네. 요새 GPU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말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화학 반응 쪽에 관련돼 가지고 캠킨 프로 태생에서 연기하면 이제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NCS 캠킨 프로를 이용한 반응 메커니즘 분석과 이해라는 주제로 해서 NCS 캠킨 프로 쪽 제품에 대한 소개와 이제 캠킨 프로와 관련된 또 다른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NCS 캠킨 프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1980년대에 포트란 언어로 이제 코드 형태로 연소 해석을 이제 풀기 위한 코드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래픽 GUI가 탑재가 되고 그 다음에 연소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반응기 모델들이 적용이 되면서 현재 캠킨 프로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소기에서 그러면 연쇄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연속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도메인을 연쇄 화학 반응이 있는 모든 도메인을 다 확산시켜 버린 거네요. 네, 그 주변 것까지 다 풀 수 있도록.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캠킨은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3D 형상으로 뭐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로D나 1D 이제 아예 무차원이거나 아니면 길이 방향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모델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많은 산업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반응기 원디면 이해가 되거든요. 네. 점. 예. 응? 근데 제로디라는 건 뭐죠? 제로디? 원디는 선으로 보시면 선, 되고 선. 예. 오케이. 제로디는 뭐 점이나 점. 아니면은 무한한 공간. 예, 아예 점도 아니고 어렵다. 철학으로 간다. 아닙니다. 제로디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실 수가 있고 네네네. 원디는 이제 길이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실 수가 오케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킨은 이제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상세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반응식을 잘게 쪼개서 그 많은 반응식들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근데 반응식이 많지만 이거를 이제 빠르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 CFD 유저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CFD 해석에서 반응을 뭐 몇백 개를 풀겠다라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머리를 저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캠킨에서는 그런 뭐 몇백 개 정도의 반응은 뭐 수초 내에 반응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제 해석을 해서 다양한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뭐 문제를 개선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조건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캠킨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응기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인넷과 아웃넷 이런 플로우를 정의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물질들이 서로 혼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물질이 완전히 혼합이 되어 있다. 들어가자마자 다 섞인다라는 가정을 하는 이런 혼합 반응기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 쪽 관련해서는 이제 화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화염 쪽 모델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 내연기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폭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폭발이 일어나기 전후에 물질에 대한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 제공이 되고 있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원자나 분자 그 상태가 변하고 네, 에너지가 변하고 네, 이런 분야 다 적용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응기 형태들이 다 여러 가지가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볼 수 있는 값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반응기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반응 쪽에 이제 뭐 관형 반응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물질이 원래는 반응에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자마자 다 섞이진 않거든요. 이 섞이는 시간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섞이면서 이제 그때 이제 화학 반응이 또 이제 고려가 되는 건데 물질이 혼합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반응기 모델들도 있고 이제 촉매 반응기 촉매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자동차 매연 저감하기 위해서 뭐 경유차 같은 경우는 DPF라는 그 장치가 달려 있는데 그런 데서 촉매 반응을 통해서 그런 오염 물질들을 저감시키는 그런 모델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제 반응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 공정처럼 이제 표면에 얇은 막을 생성을 시키는 그런 CVD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이제 가스 상태에서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액체 상태랑 이제 가스 상태도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 이제 멀티페이지 반응기 모델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런 반응도 얘가 그러면 하나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자와 원자가 부딪히면 네. 핵이 해가지고 반응이를 핵 반응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여기서 해석을 하나요? 그러면 또 다른 분야인가요? 그런 쪽은? 그거는 예, 다른 분야. 다른 분야일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럼 양자역학적으로 그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거는 수초 안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중성자나 이런 양성자를 고려한 건 못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음성자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전자라고 하잖아요. 전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전자를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플라즈마 반응기가 네네.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분야도 더 발전할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예,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캠킨에서는 이제 이러한 반응기 모델들이 이제 실제에서 사용되는 이런 실제 장치들을 이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반응기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미나 플레임 반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측류로 이제 가스를 이제 측류로 흘려줘서 이제 화염이 발생되고 이제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반응기고 이 어포즈드 플로우 리액터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이제 밑에서 연료 물질을 쏘고 위에서 이제 그 산화제라고 해서 이제 공기 같은 물질들을 네네. 쏴서 예, 그럼 중간에 화염이 맺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 쓰는 모델인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반응기 모델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그림 보니까 이게 제철소 같은 데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이런 거. 예, 제철소에서는 이제 버너를 많이 쓰고 있어서 예, 최근에는 이제 예, 그런 뭐 연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낙스 같은 이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예,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캠킨에서 이러한 반응 해석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게 다음과 같이 이제 4가지 인풋 파일들이 필요로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이건 그러면 그 기업 고객이 기업 사용자가 네. 이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캠킨이 상쇄화학 반응을 해석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응 물질들만 넣어가지고 생성물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반응 물질들이 어떠한 경로들을 거쳐서 생성물로 생성이 되는지 그런 반응식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반응식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은 이제 인풋 파일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가스 케미스트리 메커니즘, 리액션 메커니즘 파일이고 그다음에 서모 다이나믹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화학종 분자들이 연력학적으로 어떤 물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반응열이 발산하는지 아니면은 흡열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풋 파일들이 필요하고 이제 아까 그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데 CVD 디렉터 같은 거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표면 반응을 정의하는 인풋 파일, 그 다음에 이제 캠킨에서는 반응기 모델들이 최대한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산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완전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하고 있는데 일부 반응기들이 이제 확산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확산에 대한 물질이 확산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줄 수 있는 트랜스포트 데이터 파일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캠킨에서 반응 해석을 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다음처럼 이제 다이어그램 뷰라는 부분에서 반응기 세트를 이제 구성을 해 주시고 인렛과 아웃렛 그리고 중간에 혼합 반응기 저런 컴포트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맞는 거 골라서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캠킨을 나중에 켜보시면은 왼쪽에 메뉴들이 쭉 나와 엄청 많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반응기 세트를 구성하시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풋 파일들을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응기의 상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테스트하는 아니면 뭐 운전하는 반응기의 내부 온도가 얼마인지 압력이 얼마인지 물질이 뭐 체류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응기 부피가 얼마인지 반응기가 있는 조건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넣어 주시면 이제 설정은 다 완료가 되고 이제 캠킨에서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해서 다음처럼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캠킨은 이제 제로D랑 1D 반응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형태로 이제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다음처럼 이제 뭐 시간이라든가 길이 방향 아니면은 각 케이스의 조건마다 X축으로 두고 Y축으로는 이제 온도나 농도 이러한 결과 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캠킨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화된 형태의 반응기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이제 다음과 같은 연소기처럼 이제 내부의 복잡한 유동을 나타내는
반응기를 해석을 할 때는 값이 좀 부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는 혼합이 발생하고 연료와 산화제가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서 이제 혼합이 발생을 하고 그 뒤에서 이제 화염이 발생을 하고 그 화염이 그냥 무조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와류가 발생을 하면서 서로 순환하게 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캠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유동 패턴들을 파악을 하고 이거를 이제 비슷한 영역끼리 구획화를 시켜서 각 구역별로 하나의 반응기들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 반응기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믹싱존에서 이제 서로 섞인 물질들이 연소 영역으로 전달이 되고 연소 영역에서는 일부는 이제 출구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이제 순환 영역으로 들어가서 순환 영역에서는 다시 믹싱존으로 연소된 물질이 가고 플레인 존으로도 일부가 가고 이런 식으로 유동 패턴을 반응기 하나하나로 표현을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존별로 나누니까 덩어리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것도 이게 속도가 이렇게 저거 빨리 해석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저런 이유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100%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CFD 해석을 진행을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네. 연속이 형상 그리시고 이제 내부를 이런 구역보다 더 작은 격자라는 걸로 잘게 쪼개서 해석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단점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캠킨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대략적인 유동 패턴을 고려하면서 빠르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돌려볼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킨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반응 경로 분석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저희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 저희가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을 이제 반응물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생성되는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이 시작이 돼서 생성물로 자, NH3가 저기 뭐예요? NH3가 이제 암모니아. 암모니아. 다 까먹었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탄소 저감하기 위해서 그런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 말고 이제 저기도 이제 수소가 붙어 있다 보니까 열을 내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제 추가를 해서 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모니아를 태우면은 이게 질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낙스가 발생량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암모니아를 태워서 어느 과정에서 이제 낙스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낙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들을 저감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경로들을 한눈으로 쉽게 보실 수가 있고 각 컴포넌트 이런 화학종이나 경로들을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그 물질이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거는 시스템에서 알아서 딱 해주는 거죠? 네. 계산만 한번 하시면은 이건 다 자동으로 나오고 원하는 물질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시작에서 끝까지 가면서 중간에 있는 물질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응 경로 분석기는 이제 뭐 연구 분야에서도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질이 어떻게 지나가면서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렇죠. 온도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이제 더 미세하게 뭐 온도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니 둔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다음에 중간에 뭐 촉매를 넣었을 때는 어떤 물질이 뭐 가장 빨리 사라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커즈 앤 이펙트를 분석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결과 막 딱 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캠킨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대신에 이 Y축에 대한 물리량 값을 이제 여러 가지 물리량 값을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온도 표현하면서 물질에 대한 농도 같은 것도 표현해서 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물질에 대한 농도는 낮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3D 컨투어 형태로의 결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석된 데이터들을 이제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캠킨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캠킨을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모델 퓨얼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인데 프로그램은 아니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퓨얼 라이브러리는 이제 연소와 관련된 다양한 그 산업체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연소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을 이제 정리한 파일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업체들 보시면은 세계에 이제 유명한 그런 연소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실험 방법들을 통해서 검증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연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캠킨을 사용하신다 하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인풋 파일을 거의 구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거든요. NCS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다른 특수한 화학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표면 증착 반응,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반응 메커니즘들이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서 이제 막 만들어지는 인더스트리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쪽이 조금은 이제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퓨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가벼운 수소부터 이제 가솔린, 휘발유, 그다음에 디젤, 그다음에 바이오 디젤까지 이제 구성 성분이 되게 복잡한 연료들까지 연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 반응 메커니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종 분자 개수가 뭐 수천 개가 되고 그에 따른 이제 반응 개수만 해도 이제 수만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캠킨에서도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무거운 반응들을 좀 이제 축소시켜서 사용자들이 좀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축소된 반응 메커니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 탄소 저감 때문에 이제 암모니아에 대한 연소나 아니면 이퓨얼이라고 해가지고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새로운 연료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연료를 태웠을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소가 되는지 그러한 데이터들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액션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인풋 파일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인풋 파일들을 2개를 합친다거나, 그래서 중복된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하나의 온전한 파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대체 연료 성분을 구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모델 퓨얼 라이브러리가 이제 반응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성분을 대상으로 해서 메커니즘을 줄여주는 그런 작업들도 이 리액션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메커니즘 리덕션에 대한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메커니즘을 축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연료를 사용해서 어떤 반응기에서 해석을 할 건지, 이런 반응기를 해석한 프로젝트를 갖고 오셔서 불러오시고, 메커니즘을 축소하기 위한 이제 기법이 있습니다. 기본이 이제 DRG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중복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메커니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성분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제외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정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정확도를 내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는 허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자동으로 메커니즘 축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84개의 그 화학종이 최종적으로는 지금 48개까지 확 줄어든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이제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원본 데이터인 거고, 스켈레탈이 이제 48개로 축소된 반응의 해석 결과인데, 원본이랑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정확도를 갖는 축소된 메커니즘을 계산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에너지코 같은 경우는 이제 캠킨에서 이렇게 반응기 내부의 유동 현상을 고려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 현상은 이제 저희가 CFD 해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형상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유동장을 파악하고 정확한 이제 물질 전달이나 열 전달 이런 것들을 CFD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반응을 이제 간소화된 반응을 넣다 보니까 뭐 메탄이랑 산소랑 들어가면 CO2랑 H2O가 생성된다, 이런 한 줄 정도의 간소한 반응을 넣다 보니까 중간에 낙스나 아니면 CO나 뭐 이런 완전 연소되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캠킨에서는 이제 상쇄화학 반응을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형상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이 에너지코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제 다음처럼 CFD 해석에서 그 한 줄짜리 반응을 넣고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얻으면은 그 에너지코로 불러와서 에너지코에서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정의를 해줍니다. 뭐 물질의 농도가 얼마에서 얼마인 영역은 하나의 영역을 본다. 온도가 뭐 얼마에서 얼마인 영역은 또 하나로 본다. 이런 알고리즘을 정의를 해주고 그러면 다음처럼 이제 형상이 이제 구역화가 발생을 하고 각 구역마다 캠킨의 반응기들로 표현을 해주면서 이제 캠킨에서 이제 상세화학 반응을 넣고 이제 자세한 화학 반응 해석을 하고 그럼 각 구역마다의 계산 결과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에너지코에 집어 넣어주고 에너지코에서 다시 이렇게 3D 형태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인풋 파일들인데 한번 뭐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케미스트리 리액션 메커니즘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를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레니우스 방정식이라는 식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반응식에서 그냥 기본으로 사용되는 반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반응식에서 반응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A 값과 그다음에 온도에 대한 지수, 그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값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A 값은 이제 이 값들은 다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건데 A 값은 이제 반응 물질들이 서로 충돌하는 빈도수,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반응 물질들 간에 서로 만나야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돌 빈도를 나타내는 값인 거고, 이 온도에 대한 지수항은 이제 이 아레니우스 방정식이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변형이 된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온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수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에너지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최소 에너지량을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들을 넣어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온도는 시스템에서 계산이 되고 이 R 값은 정해져 있는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이제 반응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들 정의를 해주시고 그 밑에서는 이제 화학종, 이제 분자들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서는 화학 반응이랑 거기에 관련된 이제 파라미터 3개, A 값이랑 B 값이랑 E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하셔서 인풋 파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 반응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데 표면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물질에 대한 정의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 표면 물질들을 정의를 해주시고 그 물질에 대한 이제 연력학적 물성을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서머다이나믹 데이터베이스라는 파일인데 반응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 물질에 대한 그 연력학적 물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엔탈피를 이용해서 저희가 반응열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CP 값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에너지를 얼마만큼 받았을 때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중요한데 캠킨에서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7가지 개수들을 가지고서 이 3가지 값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는 이제 그 화학종에 대한 이름, 꼭 분자식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름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름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화학종이 어떠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알루미늄 2개, 수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개수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연력학적 물성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온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300켈빈에서 1500켈빈까지 이 물성 데이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브레이킹 템퍼레처라는 게 있는데 이 개수들이 앞에서 7개의 개수를 이용해서 물성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가 총 보시면 1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7개는 이제 고온인 영역에서 물성을 구하는 개수들이고 그 뒤에 7개는 이제 저온인 영역에서 물성을 구하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과 저온을 이제 구분해 주는 게 이 브레이킹 템퍼레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포트 데이터베이스라는 파일인데 이거는
캠킨에서 확산을 해석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인풋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분자가 갖고 있는 특성 값을 넣어주는 거라서 앞에서 나왔던 뭐 리액션 메커니즘이나 서머 다이나믹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이제 실험이나 이렇게 측정한 사람마다 이제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분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대한 뭐 연결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분자에 대한 크기 이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러한 화학 반응들은 이제 중간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반응들을 동반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생성 물질에 대한 그 수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그때 이제 캠킨 프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반응 메커니즘 파일을 입력을 해가지고 반응 결과들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캠킨 프로에서는 이제 다양한 반응기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킨 프로 외에 이제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캠킨 프로를 이제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캠킨 프로에서 좀 빈약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 여기까지. 인풋 파일 있잖아요. 네. 굉장히 무슨 뭐 문해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저런 것들을 그 기업에서 저런 것들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풋 제가 인풋 파일은 이제 나중에 어려워하실까봐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어려워하셔서 그래서 저런 인풋 파일들은 원래는 다 거의 갖춰져 있거든요. 사용자가 거의 만드실 그거 일은 좀 없으십니다. 해석해서 그런 걸 좀 도와주시나요? 저희가 뭐 만드는 걸 따로 도와드리진 않는데 근데 저희도 저희가 뭐 모델 퓨얼 라이브러리에 없는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찾는 건 이제 거의 구글링이나 논문 검색을 통해서 반응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찾아서 저런 파일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가 돌아가겠고요. 여러분들 좀 설문 좀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뭐 상담이나 그런 피드백들은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채은님, 최근 수소 생산을 위한 스팀 메탄 리포밍이나 파셜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이그니션 딜레이 타임이나 플레임 관련한 해석을 해보려고 시도 중인데 리액션 메커니즘 인풋으로 GRI Mac 3.0 인풋 파일을 사용해도 될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추럴 가스 반응 관련해서 최적화된 파라미터인 것 같아서요. 그 GRI 매치 3.0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GRI 매치 3.0이 이게 나사에서 그 연소 해석을 분석해서 만든 데이터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GRI 3.0도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 파일이고 이제 뭐 제가 따로 발표 자료에서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캠킨이 연소에서는 이제 거의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GRI 매치 3.0이라는 것도 캠킨 포맷으로 다 맞춰져 있어서 그 인풋 파일 그대로 갖다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때 당연히 뭐 모델에 따라서 이그니션 딜레이 타임이나 이런 플레임에 관련된 데이터들도 다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NCS나 뭐 전문가들이 또 답글도 남겨주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승현님께서 캠킨에서 에너지코는 아무 CFD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한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거긴 한데, CGNS라는 그 확장자가 있거든요. 그걸로 뽑아내시면은, 아무 CFD 솔버하고도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영삼님, 라키를 이용해서 오프로드에서 군용 차량의 소일과 차량의 거동, 연성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NCS의 모션이라고 하는 동력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꼭 돌과 같은 그런 지형을 만들어 둔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차가 가고 차가 힘을 받고 움직이고 그런 것들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유진님, 입자 거동 해석을 위한 라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입자가 물리적으로 변형되는 것도 모델링이 가능한지요? 기본적으로 라키에서 입자는 강체,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조건을 쓰고 있고요. 만약에 머리카락처럼 아까 보여드린 게 있는데, 아니면 포테이토 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각각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입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변형은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조기성님,
배터리 열화에 대해서도 해석이 되는지요? 저거는 이제 캠킨 쪽으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배터리 쪽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하영찬님, 캠킨 프로와 플론터를 커플링해서 촉매를 활용한 무전 해동 도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캠킨 프로랑 플런트를 바로 다이렉트로 커플링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말씀하신 그런 촉매 반응은 그냥 플런트에 있는 기능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인규님은 나노 퀀텀 레벨의 물리 현상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되면 시간이 좀 더 소요되겠지만 정확하게 묘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관련된 가능한 툴이 있을까요? 꼭 캠킨이 아니더라도. 현재 저는 NCS에서는 저 영역까지는 아직 솔루션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 진짜 이게 퀀텀 컴퓨팅 같은 것이 진짜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저런 것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내부적으로 퀀텀 컴퓨팅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네. 근데 아. 저기 말씀하시는 게 퀀텀 아. 레벨의 물리 현상이라고 그러면 네네. 그건 아직까지는 어. 솔루션이 없는 것 오케이. 같아요. 예. 네. 이치현님, 라키와 NCS 플런트를 커플링해서 촉매 입자의 거동과 촉매 내 화학 반응도 함께 해석할 수가 있는지요? 최근에 저 기능 화학 반응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게 추가가 돼서요. 입자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질량 전달,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을 포함을 해서 하는 것도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임종택님, 된 방법을 통한 메커니즘 해석 시에 디지털 트윈과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업체에서 제품 설계 시에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오류 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트윈, 저희 NCS 같은 경우는 트윈 빌더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거기에 라키를 직접 달아서 그 시스템 모델을 꾸민다기보다는 라키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롬이나 어떤 그 되게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펑션으로 만들어서 달아서 사용하시면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설계 오류나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확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수님, 석재 등에 대한 입자 해석인 경우 입자의 크기와 형상이 불균일할 텐데 이때 입자의 크기와 형상을 랜덤하게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을까요? 입자의 형상은 랜덤이 아니고요. 형상은 사용자가 그려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지정해준 형상을 사용하시는 거고, 입자의 크기도 그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입자의 크기를 분포 함수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종님, 라키와 전자계 해석을 커플링해서 해석한 사례는 없는지요? 또 지금 보여주신 포크레인 해석 사례의 경우 컴퓨터 자원의 성능은 어느 정도이며 해석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었을까요? 전자기 같은 경우는 그 NCS에 있는 맥스웰이라고 하는 전자기 프로그램에서 전자기장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형식으로 라키에 갖고 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희 이제 전기장에서 이제 정전기가 움직인다든지 그런 현상도 라키에서 지금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사례는 사실 그 입자가 저희가 아는 돌멩이 스케일이기 때문에 좀 입자가 큰 편이기도 하고, 입자 개수가 소위 아까 그 사이클론처럼 무슨 1000만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예상하기에는 뭐 하루 이틀 이내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그런 네. 계산 시간을 보여줍니다. 장평화님, SPH 방식을 사용해서 로터리에서 교반되는 액상 플러스 입자가 아니라 공기 중에 파우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SPH는 입자계를 유체 취급을 하는 경우에만 활용한다고 봐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공기도 SPH로 둘 수는 있는데, 공기를 SPH로 둘 바에는 그냥 공기를 고정된 유동장으로 두거나 아니면 플런트랑 커플링하는 방식이 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지면 SPH 입자도 더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산 시간이 단축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입자 작아져서 너무 많아지면 그럼 또 계산 시간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거는 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가능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LHS님, 외부 CAD 프로그램으로 3D CAD 파일을 생성 후에 라키에서 3D CAD 파일을 불러온 후에 라키 내에서 CAD 파일 회전이 가능할까요? 댐팸 연성 해석 파트 사례에서 보여주신 내용 중에 쟁기의 CAD에 메시 작업을 한 후에 해석을 수행해야 할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그려온 CAD 파일을 라키에서 프레임 모션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그것을 어떻게 병진 운동을 할 건지 회전 운동을 할 건지 다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쟁기라고 말씀드린 CAD도 라키에서 기본적으로 메시 작업은 할 수 있는데 메시를 디테일하게까지 컨트롤하지 못하고요.
대신 그 결과를 어차피 미케니컬로 보내려면 메시가 없으면 데이터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김진현님, 락큐와 화학 반응 해석이 가능할까요? 아까 락큐 플런트 커플링 예시 자료에서 입자의 펄스 해석이 가능해 보이던데 입자 펄스 플러스 표면 화학 반응을 같이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기능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요청이나 또 상담 이런 것들은 그 설문에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분 이제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희 엔시스가 갖고 있는 네. 좋은 솔루션이 좋은 기능이 홍보가 돼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이 문의가 좀 있으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네. 자, 연매주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예,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네.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저는 예, 여기 뭐 보이시지 않지만 여기 카메라가 나름 많이 있습니다. 예, 나름 떨지 않고 잘해서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예, 저희 캠킨도 보면은 이제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뭐 오늘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예, 나중에 문의를 주시면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예, 이런 해석이 가능한지 예,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캠킨 했을 때 저도 잘 모르지만 인풋 파일을 조금만 잘만 셋업되면 굉장히 쉽게 될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연매주님께서 이제 고객의 그 상황을 잘 보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잘 조율해 주시는 게 되게 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식의 작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질문이 보통 이게 토크IT에서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제조 분야도 하지만 오늘 같이 해석 쪽을 아주 자주 있진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굉장히 이제 질문들을 전문적으로 정말로 다들 이렇게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 보고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토크IT 듣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하여튼 저희 토크IT는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 어차피 이제 기술이란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다양성을 항상 이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토크IT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